저와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자, 지금 울산 시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고 계신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쓰는데 나들이 예를 들어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3개, 뭐 4개, 5개 다 잡는 거죠.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살고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청소 전문업체 이용준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예, 반갑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이응준입니다. 네. 자, 청소. 네. 청소에도 분야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일반적인 가정 청소보다는 좀 특수한 청소를 하는 업체입니다. 특수. 예. 특수한 청소라면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 공장이라든가 공장 굴뚝이라든가 오, 굴뚝. 예. 뭐 기타 화재라든가 고독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특수 청소라고 하죠. 그 특수 청소. 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어렵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는 모두 다 어렵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떤 이 공장 굴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공장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보기도 힘든, 구경하기도 힘든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참 굴뚝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뭐 헬기 타고 올라갑니까?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은 굴뚝. 울산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한 100m, 지상 100m고요. 100m요? 그렇습니다. 와, 우리 보기에는 와, 그렇게 100m 높습니까? 멀리 일반적으로 있는 굴뚝은 보통 한 30m, 40m가 보편적인 거고요. 그렇죠. 예. 좀 높다 이러면은 한 80m에서 100m가 100m가 지금 울산에 최고 높은 걸로 알고 큰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그 굴뚝이 100m. 네, 올라갈 때는 뭘로 올라갑니까?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큰 데는 나선형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아, 올라가는 겉에, 예. 굴뚝 겉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다리, 네. 고소 장비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죠. 굴뚝 제일 위층의 상부에다가 네. 저희들이 안전 장치를 해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예. 로프를 타고 내려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 청소, 그 유리 겉에 청소하는 네, 그것처럼 네, 네. 예. 거기서 벨트를 메고 안전장치를 하고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줄, 작업줄 두 개를 줄을 매는 거죠. 아유, 정말 그 생각만 해도 그 캄캄한데 얼마나 일반적인 힘드시겠어요. 건물 벽에 내려오는 거는 그나마도 이제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이 밀폐된 공간에는 마음적 심적으로 오는 부담이 또 더 심하거든요.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그 회사나 네.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울산에 공장이 한 3,1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중에 한 200개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와, 대형업체. 매주 청소를 해야 되는 회사가 한 80군데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회에 나오셔서 사업을 할 때 먼저 청소 전문 업체를 먼저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대 때 청소 일반 종합 학원을 했었죠. 예. 일반 청소를 하기 전에는 학원을 했고 보험회사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최근에 마지막에 청소를 하기 직전까지는 외식업계의 지배인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외식업, 학원, 서비스업. 네네네.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아니 어떻게 청소 분야로 뛰어드셨어요? 제가 마지막 청소를 하기 직전에 직업이 외식업계 그 웨이터다 보니까 웨이터들의 가장 수명이 단점이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면은 거의 일반적으로 하면 원로급이에요.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하고 싶었던 거, 제하고 잘 맞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계속적으로 저는 청소를 해가왔고 매일 정리정돈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청소를 하면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식업의 지배인일 때도 직원들하고 같이 청소를 매일 하고 하는 일이죠. 매일 그걸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청소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깨끗하게 그럼요, 완벽하게 그럼요. 할 수 있나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매일 해봤으니까. 한 거죠. 예. 자, 특수 청소라는 분야는 사실 누구라도 손뜻 나서기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작업할 때 뭐 힘든 부분이 참 많았겠습니다만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힘든 작업. 저희들이 대형 회사의 그 식당 청소를 들어가면은 그렇죠. 거기는 식당이 직원들 다 수천 명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막 수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식당이다 보니까 이 배관 자체나 후드 덕트 자체가 그렇죠. 예,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름에 더울 때는 주방 쪽에. 예, 열기에다가 밖에 그 자연열까지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이제 흘러내릴 때 이 작업은 닦아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묻어 나오니까. 그 안에 그 후지근한 네. 습도와 함께 그 기름때 거기에 늘러붙으면 닦아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닦여집니다. 긁어내야 될 거요. 잘 아시네요. 저희들이 이제 그 헤라라는 스크래프로 기름을 밀어가면서 닦아가면서 전진을 하는 거죠. 계속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한 70cm, 한 1m, 한 50cm 정도 되는 이런 후드를 포복해서 이제 군대 훈련 받는 거랑 똑같죠. 그러네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밤에 야간이고요. 영업을 끝난 상태니까 안에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라서 남아있네.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온몸에 기름이 붙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딱 생각하니까 좀 네. 끔찍한데 그 네, 안에가 네. 그 포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기 때문에 뭐 마스크, 이제 방독면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산소는 밖에서 외부 산소를 불어주고 있고요. 마스크하고는 안전장구는 거의 방독면 쓰듯이 쓰고 들어가죠. 우리 대표님 설명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그래서 보시기가 누굽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특수 청소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시작됐습니다. 여기 체육관이네. 예, 바닥을 갈고 새로 코팅합니다. 오, 실습 교육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체육관 안에 바닥 그 넓은데 네.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막 네. 쩐다고 그러죠. 예, 페이고 뭐, 그렇죠. 뭐 누르고 이물이 색깔도 변하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나무들은 또 그런데. 맞습니다. 이거 보통 아니네요. 청소를 끝내고 나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는 많은 그 부탁했던 분들도 또 일하신 분들도 보람이 참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만족도 크고 고객들이 만족이 곧 저희들 힘이니까 이제 고객들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만족해서 다음에 또 불러줄 때 야, 행복하죠. 예. 그때 또 불러줄 때 예. 다음 계약도 합시다. 예. 청소한 걸 보고. 네네. 그럴 때 그 기분은 뭐 이름 알 또 수 뭐 없죠. 합니다. 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우리 울산 시대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도 오늘 우리 집 청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집 청소를 할 때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어딘지 우리 또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뭐 누구나 공감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주방이고요. 주방, 예, 화장실. 화장실. 특히 주방이나 이렇게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곳에는 물 없이 항상 하는 곰팡이가 같이 서식할 위험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건조를 잘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일일이 닦아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소주를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식당에서 쓰는 경우가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식당에서는 소주랑 밥을 할 때 쓰는 쌀뜨물 1대1로 해가지고 우리가 못 쏘는 뭐 페브리지 병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통에다가 넣어서 쏘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청소 세제, 친환경 세제죠. 소주와 쌀뜨물을 섞어서 통에다 반반. 넣고 흔들어 네, 50 대 가지고 50. 50대 갖고선 분무기에다 넣고 예, 그러면은 쓴다. 거기 두 개 다 알코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쌀뜨물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식탁부터 바닥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제 구워 먹고 났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뭡니까? 이게 식물성이다 보니까 보관을 오래 못 한다는 거. 한 그렇지. 3, 4일 쓰면은 신내가 나죠.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이제 단점이긴 한데 조금씩 쓰면 되죠. 예, 조금씩 그 쓰면은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이게 참 내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네네네 나 말씀하십시오. 매번 우리 순미연이 엄마한테 내가 저 혼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목욕탕 안에 네네. 거울을 닦고 뒤돌아보면 또 허해져 있어. 맞습니다, 얼굴이 안 맞습니다. 보여. 물 뿌리면 내 얼굴 보였다가 면도하려고 면도기 집으면 또 안 맞습니다, 보여. 맞습니다. 이 거울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 청소 내용 중에 이 유리 닦는 게 그렇게 힘이 들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 말도 못해요. 근데 유리 거울 뭐. 이 유리가 원래 이제 돌입니다, 돌. 석영이라는 돌로 화학물질로 해가지고 고열에 구워서 급속 냉각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유리인데 네. 유리에는 우리가 이물질이나 이런 그 이렇게 뭐 오염물이 침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때 같은 거. 예. 근데 침투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리에 이제 보통 수명이 한 5년이라고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때가 들어갑니다. 유리 그 깨끗한 면에도 때가 섬에 들어갑니까? 들죠. 예. 이 수명이 이거를 있네.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머니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몰랐대. 전혀 몰랐대. 근데 이 여기에 있는 때가 뭐냐면은 주로 물때거나 아니면 단백질 그렇지 않으면 뭐 샴푸나 비누가 이제 침착돼서 그렇죠. 계속 굳어서 이게 이제 이제 돌같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때가 안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뿌리면은 이제 싹 맑은 듯 보였다가 보였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좀 지나면은 또 얼굴이 안 보여요. 다시 지날 필요도 없어. 뒤 돌았다가 탁 보면 안 그렇습니다. 보여 얼굴이. 근데 이거를 세제로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세제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베이킹 소다를 사서 베이킹 소다. 예, 베이킹 소다에다가 식초를 첨가를 해서 식초. 예, 분무기로 뿌려서 두면은 잘 녹아요. 예. 아 신기하네. 예. 근데 그게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세미, 녹색이나 철수세미 우리 사용하지 집에 철수세미가 14개가 있어. 그걸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유리나 우리가 도기, 그러니까 세면대나 뭐 욕조나 이런 부분에도 수세미로 문지르면은 1차적인 때는 갑니다. 근데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서 다시 때가 들어왔을 때는 벗겨내지를 못해요. 그 표면이 상처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모르고 뻑하면 그걸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뭐 극세사 걸레라든가 좀 부드러운 천으로 세제를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 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다 급하잖아요. 막 그냥 빨리 지우고 빨리 쉬어야 되니까 막 세게 문지르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철수세미도 요만한 거 5개 뭉쳐서 이만큼 크게 해가지고 때는 잘 갈 그걸로 겁니다. 양손으로 그러니까 유리는 참. 유리는 스크래치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리도 알겠습니다. 스크래치가 갑니다. 예. 네. 자, 지금은 뭐 울산에서 손꼽힐 만한 잘 나가는 청소 전문 업체지만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청소를 마지막 할 무렵에 지배인을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IMF 때 있던 그 부채를 다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부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급여를 받아서 빚을 청산을 해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울산대학교에 이제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예. 예, 입학을 했는데 딸이 이제 저녁에 아빠 좀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빠 저는 대학교는 나중에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게 먼저니까 아빠 사업하는데 이거를 썼으면 좋겠다. 사업 예. 비용으로. 네. 그때 돈이 뭐 큰 아니지만 뭐 한 400, 한 30만 원 가까이
그 돈을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해서 저도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해서 야, 둘이 그렇지. 학교에 가서 학교 교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우리는 대학교를 포기를 할 테니까 등록금을 환불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열심히 안 할 수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가족의 응원으로 큰 힘이 되셨네. 너무 참 대견했던 딸의 그 응원이 저를 나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시고 딸한테 고맙다고. 딸, 지금 아빠는 너 때문에 큰 힘을 얻었고 지금도 너무 손녀 잘 키워가면서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야, 손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사랑해. 가족이 이게 참 네. 최고의 응원단입니다. 네. 아, 가슴이 짠하네. 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대표님의 도전은 멈추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시원하게 한번 전해 주시죠. 저는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청소 전문 사옥을 짓고 싶습니다. 청소 전문 사옥이 네.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에 대한 역사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트렌드도 미리 땡겨 볼 수 있는 그런 사옥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울산대학교를 지금 졸업반입니다.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3개월 남았죠. 예. 졸업하고 바로 또 대학원을 또 갈 겁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 야. 궁극적인 거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청소학 박사가 되고 싶은 게 사실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이용주 대표님, 꿈을 꼭 이루십시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